코너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성공 다마고치 이런 거 있잖아요.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 절실함이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프로젝트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그 닉네임이 해람이라는 분이에요. 그때 이분이 이 세미나에 참가한 수강생으로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이분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정말로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는데 앞으로의 그 방향성 설정, 기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도와주면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저 혼자 그냥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저녁에 사무실에서 일을 쭉 하다가 스케치북을 이제 쭉 펼쳤어요. 스케치북을 쭉 펼쳐가지고 스케치북에 해람을 먼저 그리고요. 세상의 중심에 나를 두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은 M, C, B, I 이 네 가지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씨앗들은 직장생활, 그리고 오프라인, 카페 창업, 그리고 관심사로 부동산 재테크와 온라인 쇼핑몰, 물건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버는 목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카테고리까지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깊이는 아직까지는 얕은 편인 것 같고요. 이런 현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막막할 수 있잖아요. 이게 MC가 메시지고 컨텐츠란 말이죠. 이게 하늘이라면 땅 속에는 비즈니스와 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가 양이면 이쪽이 음이거든요.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비즈니스로 돈을 벌고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메시지를 던지거나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금방 우리 눈에 들어오죠. 어쨌든 더 큰 돈은 아래쪽 수면 아래에서 벌어진다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왜 돈을 많이 버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I부터 볼까요? I는 인베스트, 투자죠. 투자의 세계에 있어서는 공략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결국은 이게 모든 영역이 사람이에요. 사람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I는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 또는 돈이 있는데 돈을 굴리고 싶은 사람. 같은 말인가요? 여기서 또 파생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사람은 사람인데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돈을 굴리고 싶어요. 근데 돈을 맡기고 싶은 게 아니라 스스로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내 돈을 굴려주기 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돈은 많지 않지만 스스로 좀 불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명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느 사람의 손을 딱 잡아줘야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배우고 싶은 욕심은 없어요. 근데 돈은 있어. 굴려만 주세요. 그런 사람을 지원해줘야 돼. 이런 사람을 도와주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자산운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 사람을 볼 필요가 없고 그 돈만 보면 되죠. 돈을 보고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불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불리는 행위는 당연히 다른 대체제로 익스체인지 바꿔서 더 많은 돈을 알파를 붙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빌려줘야 될 거예요. 아니면 다른 형태로 바꿔서 빌려주거나요, 임대를 주거나. 돈은 해결됐고요. 근데 이걸 하려면 돈을 불릴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역량이 보통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로 진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돈이 되죠. 두 번째, 사람이 있죠. 돈을 불리고 싶어요. 돈이 없어요. 이 수요는 정말 많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종잣돈 100만원 있어요. 이거 가지고 주식으로 어떻게 부자 될 수 없을까요? 저 1000만원 종잣돈 있어요. 이거 가지고 뭐 부동산 재테크 할 수 없을까요? 뭐 경매라도 하나 해볼 수 없을까요? 1000만원이라도 싸게 살 수 없을까요? 이제 이런 사람이 전 국민의 거의 50%가 된단 말이죠. 꿈꾸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쪽 영역도 이 사람들을 도와주면 꽤 괜찮죠. 자, 근데 이제 해람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냐면 사실 재테크에 대한 관심은 많지가 않아요. 그것보다는 비즈니스 쪽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크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비즈니스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아이템을 찾으면 안 돼요. 어떤 아이템을 찾을까? 그게 아니라요. 사람을 봐야 돼, 사람을. 이 비즈니스 세계는 어떤 사람들이 있죠? 여기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아까 I에는 돈을 굴려서 버는 사람들, 그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 아니면 뭐 개미 투자자, 소액 투자자, 뭐 그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비즈니스는 어때요? 비즈니스는 뭔가를 제공하는 제공자와 그것들을 사주는 소비자, 이 두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돈하고는 약간 틀려요. 이 투자 쪽하고는. 비즈니스는 이렇게 제공자하고 소비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또 더 있죠. 이 두 사람 간의 거래가 되는 물건이 있는 거예요. 물건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만 보고 어떤 물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이걸 팔면 좋을까? 그 생각만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이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을 둘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해람님이 그 최근에 유튜브를 만들고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데 그 컨텐츠의 주제를 보면 그 카페 운영, 오프라인 카페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이 정보는 누구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세상에서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오프라인 가게를 하는 사람은 제공자예요. 정확하게 MCBI에서 B란 영역이 있고 그 B 내에서도 제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방법을 좀 제공하고 싶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공자와 소비자의 이 비율이 몇 대 몇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대 99예요. 그만큼 제공자의 숫자가 작아요. 이 소비자에 비하면 말이에요. 근데 제공자 입장에서 보면 제공자가 참 많은 것 같죠. 근데 소비자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방법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방법을 익혀가지고 자기 스스로 하고 싶다? 그 수요가 너무 작아요. 그 수요가 있긴 하지만 너무 작단 말이에요. 이게 왜 작냐면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유튜브에 심사임당님 채널 있죠. 그 채널하고 해람님 채널의 차이가 뭘까요? 해람님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뭐 잘 운영하는 법, 어떻게 하면 뭐 매장에서 뭐 음식을 뭐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판매 어떻게 해야 될지, 서비스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심사임당님 채널의 시작은 뭐였냐면 그 온라인 쇼핑몰, 그 컨텐츠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온라인 판매는 잘 봐요. 오프라인 매장은 이거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이걸 시작하기 쉽지가 않아요. 병행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도 얼마든지 부업으로 해볼만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전 국민 한 50%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오프라인 매장은 이 제공자 1%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자는 되지만 후자는 안 되는 거예요. 전자는 똑같이 온라인 쇼핑몰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줬지만, 이거는 채널이 터지지만 얘는 안 터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같은 걸 하더라도 이 영역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수요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는 뭐냐면 이 소비자가 정말 많죠. 그럼 99% 이 사람들을 보고 내가 뭔가 할 수 없을까? 뭐 할 수 있을까요? 현명한 소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소비자들은 걱정을 많이 하죠. 돈은 한정적인데 내가 세탁기를 사고 싶은데 LG 걸 살까 삼성 걸 살까? 둘 다 신제품인데 둘 다 장단점이 있어. 근데 그걸 꼼꼼하게 안 써봐서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돼요? 유튜브를 보겠죠. 그러면 그런 채널을 제공해주면 이건 통한다는 거예요. 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근데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비즈니스를. 지금 이제 뭔가를 팔고 그리고 판 노하우를 지금 알려주고 싶은데 그거를 알려주는 대상이 제공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소비자는 결국은 돈 같은 투자 쪽은 돈만 주면 돈을 불려주잖아요. 근데 소비자는 돈을 불려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도와주려면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돈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시간만 줄여줘도 소비자는 그걸 돈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뭐 만족도가 올라가거나 뭐 그렇게 해주면 돼요. 뭐 즐거운 물건들 이렇게 좀 제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시간을 줄여줄 수 있을까? 그건 좋은 물건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그게 아니면 아까처럼 뭐 컨텐츠를 만들어서 소비자를 공략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컨텐츠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좀 번외로 하고요. 비즈니스만 지금 계속 보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그래서
응용하는 게 필요해요. 무엇을 응용해야 되냐면 일단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오프라인 매장 노하우가 있잖아요. 이 노하우가 있는데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가 있죠? 온라인을 잘 못하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21세기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 온라인 홍보가 너무 중요하다. 오프라인 매장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온라인 홍보만 하는 사람들은 이건 팥없는 붕어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면 얘는 일석이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되면서 나의 차별화 무기로 온라인 홍보 역량을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온라인 홍보에 대해서 경험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 온라인 홍보에도 영역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순수 마케팅도 있지만 요즘은 SNS, 그 SNS에서도 이 플랫폼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오프라인하고 믹스되는 영역인 체험단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맘카페를 어떻게 공략할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실제 물건을 판매할 때 이제 온라인 몰이 있잖아요. 온라인 몰도 네이버 쇼핑몰부터 시작해서 스토어팜 좀 나아가서 아마존까지 있잖아요. 이 아마존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실제 내가 해보고 경험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통하죠. 충분히 통해요. 왜냐면 통했던 벤치마킹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최근에 저한테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 그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그러니까 국내 대기업 몰이죠. 국내 대기업 몰의 지점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이 지금 보니까 온라인으로 물건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판매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정말 많은 강의를 듣고 그 강의를 다시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책을 쓰고, 그리고 강의를 만들고, 이 강의를 또 할 시간이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또 카페에서 판매도 하고, 지금 그런 분이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하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분에게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그건 지금 혜라님한테는 아무 통하지 않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노하우는 있지만, 정말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지만 이건 수요층이 적기 때문에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대중적으로 통할 수 있는 이 온라인 홍보, 그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본인이 그쪽으로 쭉 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가 더 잘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오프라인에 한정하지 말고 온라인까지 확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것이 팔리게 만드는 사람, 어떤 것이 팔릴 수 있는 환경, 플랫폼을 구축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한 줄 정의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걸 해야 돼요? 자, 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냐면, 솔루션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보자고요. 제가 나무를 하나 그렸어요. 나무를 왜 그렸냐면, 이 나무가 쭉쭉쭉 자라잖아요. 그리고 이 줄기, 이 나이테가 점점 커지죠. 이 두꺼워지죠. 나무 자체가. 근데 처음에 원래 나무부터 자라나요? 아니죠. 뿌리를 땅에다 내리잖아요. 그리고 뿌리가 갈래가 몇 가지예요. 셀 수 없이 뿌리를 갈래로 이렇게 뿌리죠. 뿌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이걸 내리는 이유는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하고 나면 줄기가 쫙 올라가죠. 그 다음에 가지가 펼쳐지죠. 가지에서 그제서야 열매가 열리잖아요. 이 열매가 사실은 수익이에요. 근데 이 수익이 열리려면 그 중간에 인고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 이전에 뭐가 필요해요? 이 영양분이 필요한데, 이 영양분이 뭐냐면 나를 지지해주는 지지층의 수예요. 이게 만약 유튜브가 되면 이거 구독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제품을 만들었으면 그 제품을 아는 사람의 숫자가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이것들을 먼저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 갖고 뭘 해도 이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수많은 가지를 펼쳐야 되는데, 지금 혜람님의 유튜브를 보면 딱 그냥 이게 뿌리가 하나예요. 그 뿌리가 뭐냐면 오프라인 매장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거 하나란 말이에요. 그 하나만 가지고는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 너무 적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뿌리를 정말 다양하게 만드는 기획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나왔어요. 자, 오프라인 매장 어떻게 운영하면 더 좋은지 그거에 대한 거 계속 하면 돼요. 두 번째, 온라인 홍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거기서 SNS에 대한 이야기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 온라인 몰에 대한 거 그것들도 무조건 해야 돼요. 이게 하나하나가 뿌리 역할이 되는 거예요. 뿌리 역할이.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단순하게 알려주는 것만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를 판매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다 무시하고 그냥 대중한테 팔릴 수 있는, 온라인으로 팔릴 수 있는 물건들을 먼저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이미 오프라인으로 잘 팔리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팔리고 있지 않은 녀석들, 그것들을 조인해서 파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 아는 지인분이 어떤 걸 하고 있냐면 그 냉동식품, 그러니까 우리 흔하게 이제 오프라인 식당에 가서 파는 물건이에요. 근데 뭐 그런 물건들인데 그게 뭐 보쌈일 수도 있고 뭐 찌개류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죠. 근데 그것들을 온라인으로 주문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배달의 민족 이런 거 말고 진짜 그냥 냉동해서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냉동해서 만약에 팔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요 사람과 조인해서 온라인으로 판 거에 대해서 그 판권을 주고 그거에서 판 거에서 수익만큼 나에게 주라고 하면 이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미 성공한 사례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보거나 그게 아니면 순수 그냥 온라인에서 물건을 떼와가지고 그걸 팔아보는 그 경험들을 무조건 해봐야 돼요. 요것도 하나의 뿌리고요. 그 다음 뭐냐면 사실은 세상에 물건을 팔고 싶어서 안 다닌 사람들이 너무 많죠. 물건을 잘 팔린 사람 걱정이 없지만 안 팔린 사람들은 진짜 막 뭐라도 지금 붙잡고 싶거든요. 썩은 동아줄이라도 제발 좀 이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거 뭐 홍보비 조금 저렴하게 해서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홍보를 하고 싶은데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없는 사람들. 그 채널이 되면 돼요. 그래서 팔고 싶어 미치겠는 그 사람하고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채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그 사람을 뭐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노하우를 뭐 들어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CEO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내가 이런 서비스를 기획을 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몇 번의 실패 뒤에 성공했는지 그런 것들을 인터뷰하는 태용이라는 또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꼭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모양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태용이라는 이 사람은 스타트업으로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물건을 이제 파는 사람들, 그런 분들의 장을 열어주면 이것도 하나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강력하지 않겠지만 이게 서서히 알려지고 다른 거에서 또 알려진 것들이 또 일로 들어오고 다른 거에서 알려진 것들이 또 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또 강력해지고 이게 들어오니까 다른 것들이 또 뿌리가 점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뿌리가 10개에서 20가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들을 단계별로 하나씩, 그리고 하나를 하더라도 기획을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내가 물건을 파는 거에서 뭐 초대박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그냥 직장인들이 부러워할 수준으로 성과가 날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으로 끝내면 절대 안 되죠. 이러면 진짜 장사꾼에 불과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아까 냈던 아이디어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팔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그런 플랫폼도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뭐 쇼핑몰 같은 것들도 특히나 옷 쇼핑몰 그런 것들 어디서 구매해야 될까? 그 검색하다가 뭐 20대 쇼핑몰, 30대 쇼핑몰 추천 이런 거 검색하다가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은 그런 걸 뭐 비교해주고 추천해주는 아예 스타트업이 생겼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쭉 해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 위로 갈 수 있어요. 이 메시지를 던지는 영역. 이 메시지를 던지는 영역은 뭐냐면 결국은 남들보다 어떤 성과가 낮다는 소리예요. 성과가 낮다는 말은 분명히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도대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했길래,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지금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마인드셋이 어떻게 돼 있길래, 혹시 부자 마인드가 어떤 식으로 장착이 됐길래
그 사람이 부자 마인드를 갖게 된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모든 것들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독서를 어떻게 하고 이 사람만의 생각법이 있는지, 혹시 뭐 글쓰기가 남다른지, 이 사람만의 루틴이 있는지, 이 사람만의 습관이 있는지, 이 사람만의 타이탄의 무기가 있는지 그런 것들 궁금해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예전에는 한 20년 전, 10년 전에는 자서전을 썼지만 요즘에는요 조금 이게 조각조각 나요. 성공한 사람들이 시간관리법 책을 내고요. 성공한 사람들이 타이탄의 도구라는 책을 써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그리고 이 주제들은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그런 인간 본성과 본질과 관련된 녀석이란 말이죠. 시간 뭐 쓰는 사람 전 국민이잖아요. 다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한 명이라도 관계 안 맺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뭐 부모든 친구든 뭐 동업자든 뭐 누구든 간에요. 그리고 마인드셋, 뭐 돈 관리, 독서, 뭐 생각법, 글쓰기, 루틴, 습관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분명히 해람님이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나만의 철학과 생각이 있어. 그리고 나는 남들과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 게 있어. 그리고 다른 책에서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런 것들이 막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특화시키면 돼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갑자기 메시지를 세상에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지금 당장 필요한 연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B에서 성과를 일단 먼저 내는 게 필요하다. 성과가 내면서 M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필요하고, 그러면 투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투자 강사나 뭐 투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 게 아니면 그냥 최소한의 정도로만 투자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뭐 배워서 그렇게 하거나 도움을 좀 받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홍보를 하려면 나만의 컨텐츠가 필요해요. 그래서 BMC 순으로 넘어가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근데 B에서 바로 C로 넘어가도 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외에 뭐 제가 생각한 거 좀 더 많이 있는데 그것들은 또 만나서 좀 해드릴게요. 어쨌든 오늘 제 이 영상은 사실 헤라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들을 스케치북에다 간략하게 적은 거고요. 물론 갔다 오면 더 많은 것들이 뒤에도 적힐 것 같은데 그 전에 일단 영상을 미리 남겨둡니다. 이게 아마도 시간이 한참 지나서 헤람님을 만나고 오픈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내용들이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